네. 이번 시간은 이제 웬에 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이전 시간에 웬에 대한 개념, 웬이 무엇인가, 랜들 간의 이제 지리적으로 와이드 에어리어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어떤 랜들 간의 통신이 가능하도록 연결해주는 어떤 형태, 이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는 네트워크를 연결한다라는 컨셉으로 이해를 하시라고 했고, 그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이런 사용자가 직접 뭐 원거리를 땅을 팔고 뭐 케이블을 묶거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웬을 통신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사업자들이 있다. 그걸 이제 통신 사업자들이라고 한다까지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웬에 대한 또 하나의 중요한 개념 자체가 프라이빗이라는 개념과 퍼블릭이라는 개념, 사설망과 공중망 이라는 컨셉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기업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이제 사설망 구조를 띈다라고 하는 개념도 있고요. 여기서 튀어나오는 게 이제 뭐 망분리라는 개념도 있고, 인터넷이라는 개념이 이제 대중적으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인터넷은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대표적인 공중망이죠. 퍼블릭망이에요. 사설망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사설망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뭐 저희는 이제 네트워크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그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끼리 통신이 가능한 망이다. 우리라는 게 이제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라고 말씀드리면 멀리 떨어져 있는 기업의 사업장끼리 통신이 가능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네트워크이다. 그 말은 이제 그들 간의 이 통신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네트워크 통신은? IP 통신이죠. IP 통신. 보통 이제 기업들은 랜에 이제 사설 IP를 쓰게 되는데, 이 사설 IP 간의 통신이 직접 가능하다라는 뜻은 라우팅이 가능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개념적으로 또 이제 그 해당 통신을 하는 이 원거리상의 통신을 하는 데 있어서 밴드위스 네트워크의 어떤 품질을 결정질 수 있는 요소죠. 이 해당 밴드위스를 우리가 온전히 사용한다. 뭐 도로로 따지면 특정 차선에 대한 거는 마치 전용선 차선처럼 구성이 가능하다라는 게 이제 전용선 기반의 어떤 사설망을 구성을 했을 때 이제 품질이 보장된다는 차원에서 특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끼리만 통신을 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보안적으로 가장 이제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보안적인 관점에서 우리 기업의 데이터들만 해당 원거리의 어떤 네트워크를 이용한다. 보안적으로 통신 보안 관점에서 문제가 없다. 이제 통신 보안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제 다음 뭐 제가 이전에 올려드린 IPsec 같은 이 네트워크 보안을 할 때 이제 암호화라는 컨셉을 가지고 통신 보안의 3요소를 설명드린 내용들이 있어요. 그걸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보통 구성을 하냐? 왜냐면 기업의 사업장들과 IT 자원들은 이제 글로벌이나 뭐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 해당 기업들이 IP 주소를 다 세팅을 해서 시스템과 자원들을 연동을 하고 있고, 그 자원들 간에 엔드투엔드 통신을 하는 데 있어서 품질과 보안성을 보장을 받으면서 양방향으로 통신이 가능한 네트워크다. 밑에 이제 설명을 한번 볼게요. 어떤 본사, 뭐 예를 들어 여기 서울이라고 할게요. 서울에 어떤 회사에 본사가 있어요. 커스터머 A의 본사. 여기 IP 대역을 뭐 쓰고 있겠죠. 뭐 사설 IP 대역으로 10점 뭐 10점대 B 클래스를 쓸 수 있겠죠. 예. 요런 네트워크 있고, 지사가 이제 뭐 그림상에는 두 개가 있는데 지사하고 연구소가 이렇게 각각 떨어져 있는데, 뭐 이게 어디라고 할까요? 뭐 지사가 대전이라고 할까요? 대전. 그리고 연구소가 뭐 부산이라고 할게요. 뭐 그리고 글로벌일 수도 있어요. 이게 뉴욕일 수도 있고. 뭐 anyway 이렇게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자원들 간에 여기도 뭐 10점 11점대를 쓰고 있다라고 하고, 여기는 10점 12점대를 쓰고 있다라고 할게요. IP들을. 근데 이 각각의 IP 세 군데에 있는 IP들 간에 직접 통신이 가능한 네트워크를 만들고 싶은 거죠. 랜은 이 본사 네트워크라든지 지사 각각 연구소 간에 랜은 다 알아서 구성을 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 통신 사업자가 없다라고 하면 웬을 연결하려고 하면
뭐 직접 땅을 파가지고 여기까지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통신사업자들이 미리 이제 한국이라고 치면 여기가 대전이고 여기가 부산이라고 할게요. 각각의 어떤 서비스 지역을 커버하게 이렇게 자신들만의 망을 만들어 놨어요. 사설망을 제공할 수 있게끔 어떤 망을 만들어 놓고요. 각각의 이제 지역에 예를 들어 서울, 대전, 부산 뭐 각각의 지역을 더 커버를 하니까 그렇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이 팝을 만들어 놨어요. 팝. 통신사업자들의 서비스 제공하는 위치는 보통 팝이라고 합니다. 포인트 오브 프레젠스. 그래서 여기서 가까운 이 서울의 어떤 지역에 있는 건물이겠죠. 본사 건물에서 물론 이 테일 이걸 라스트 마일이라고 하는데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어요. 라스트 마일 이 팝까지 사업장에서 팝까지 연결할 수 있는 회선을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거고요. 이 통신사업자가 그 다음에 이 라스트 마일 뭐 지사 간에 이렇게 통신할 수 있게 또 라스트 마일을 꾸며야 되고 세 군데가 통신을 해야 된다고 하면 또 부산에도 이렇게 부산 팝에 연결할 수 있는 회선들을 구성을 해야 되겠죠.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이 미들 마일 이 망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구간에서는 그들 간에 통신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어떤 기술들을 이용해서 구성을 해준다. 이거를 뭐 전용선 완전히 피지컬한 레이어의 회선으로 제공을 할 수도 있고요. MPLS VPN망 같은 IP망 베이스로 사설망을 꾸며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각각의 IP끼리 통신이 가능한 구조가 되는 거죠. 이거에 대한 뭐 MPLS VPN 같은 뭐 사설망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하면 라우팅을 가능하게끔 이 사업자가 또 설정을 해서 구성을 해주는 형태가 되는 거죠. 이 미들마일 구간에서는 이 사업자가 통신에 대한 품질을 보장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거고요. 이 라스트 마일의 회선을 피지컬하게 끌어야 되는 형태도 이 통신 사업자들이 어떻게든 제공을 할 수가 있고 아니면 또 다른 사업자를 이용해서 여기까지 끌 수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통 이 팝에 들어가는 회선들은 각각의 통신 사업자들이 다 라스트 마일을 구성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한국 같은 경우는 뭐 KT나 대표적인 기관 통신 사업자들이 이 땅을 파서 케이블링을 묶고 각 건물들까지 연결을 하고 거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그 케이블을 기반으로 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거죠. 이런 회선 서비스를.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사설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사설망 서비스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게 뭐 KT든 유불이든 SKB든 이들 입장에서는 뭐 하나의 고객에서 커스터머 A만 서비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그래서 커스터머 B 같은 경우도 똑같은 각각의 위치에 뭐 서울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끔 망을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하는 거고 요거를 이 망 자체의 자원들을 쉐어드 형태로 제공을 할 수도 있고요. 아예 전용선 뭐 피지컬하게 링을 광 케이블을 구성을 해줘서 이제 프라이빗하게 아예 구성을 해줄 수도 있는 서비스들 형태로 나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퍼블릭망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잘 아시는 인터넷망이에요. 인터넷망 같은 경우는 뭐 좀 복잡하게 그려놨는데 일단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굉장히 많은 ISP들 간의 공인 IP를 이용해서 인터넷망을 상호 어떤 필요에 의해서 연동이 될 수 있게끔. 왜냐면 모든 통신사업자가 또 글로벌을 전체를 다 커버를 하고 각각의 나라의 모든 이런 소도시까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그들만의 이제 어떤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보면 서비스 제공자들 이제 CP라고 하죠. 컨텐츠 서비스를 제공하는 뭐 요즘 대표적으로 포탈, 옛날 말로는 포탈, 요즘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들이 이제 인터넷 서비스를 직접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이제 비즈니스 서비스를 위한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떤 인프라 자체가 굉장히 뭐 글로벌 다수한테 공개적으로 다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인터넷망은 이렇게 다수의 통신사업자들, ISP들,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라고 하죠. 통신사업자의 하나의 인터넷 서비스 관점에서의 서비스 제공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부분 다 겸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다 말았는데 통신사업자가 지역적으로 이제 한 나라를 커버하는 형태도 있고
글로벌하게 또 통신 사업자들이 이런 팝들을 둬서 제공을 하는 형태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인터넷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예. 인터넷은 이런 형태로 어떻게 보면 다수의 기관들이죠. 서로 다른 기관들이 상호 연동할 수 있는 망이죠. 인터 네트워크의 줄임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터넷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예. 공용이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 품질, 중간에 예를 들어 어느 위치에 하나의 고객이 있어요. A라는 고객사의 사업장이 여기 이 사업자를 이용해서 인터넷에 접속돼 있고, 또 다른 A의 사업장에 어떤 고객이 이 오른쪽 밑에 있는 ISP를 통해서 인터넷에 접속돼 있다라고 할게요. 그리고 상호 간에 통신을 한다라고 하면 여기는 사설 IP를 쓰고 있고 여기도 사설 IP를 쓰고 있는데, 사설 IP끼리는 이 인터넷망에서는 직접 통신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에 어떤 NAT 장비, 프라이빗 IP를 퍼블릭으로 바꿔줄 수 있는 어떤 NAT 장비를 통해서 통신을 하게 되죠. 여기도 NAT 장비가 필요할 거고요. NAT라는 형태 자체가 보통 이제 인바운드 서비스, 이렇게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려고 하면 1대1 IP를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이제 방향성에 대한 제약 조건도 따를 수밖에 없고요. anyway, 통신을 하게끔은 만들 수가 있어요. 예. 그렇게 통신한다라고 했을 때 중간에 굉장히 많은 사업자들의 망을 경유해서 통신을 하는 구조죠. 만약 이 그림상의 대로 통신한다라고 하면. 그리고 이 루트가, 통신 경로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정할 수가 없어요. 어디로 타는지에 대해서 컨펌을 할 수도 없어요, 사실. 이제 그런 게 사설망과 퍼블릭망을 이용해서 웬 서비스를 제공할 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엔드투엔드 경로를 특정할 수가 없고, 문제가 생겨서 통신이 안 되더라도 누구한테 이 문제를 확인해야 되는지를 특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업자 입장에서는 여기 접속하는 이 회선을 물론 이 ISP한테 샀겠죠. 이 ISP한테 야, 난 통신이 안 되라고 하더라도 이 ISP가 어느 구간에 어디랑 통신이 안 되는지를 다 확인해 가지고 문제가 있으니 해결을 해준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접속이라는 컨셉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큰 차이점이 사설망과 인터넷망에 접속을 할 뿐인 거지, 인터넷을 통해서 모든 퍼블릭망에 다른 네트워크와 통신할 수 있는 기반은 갖춰지지만 그에 대한 보장은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설 IP, 이 기업이 사용하고 있는 IP 대역 그대로 통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NAT나 프락시 방식으로 다른 네트워크랑 통신을 할 수 있게끔 하는데, 이 자체가 테크니컬하게 어떤 방향성이라든지 그리고 어플리케이션별 제약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락시라고 하는 특징이 이제 뭐 웹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프락시 방식으로 서비스가 되는데,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CS 형태이거나 이 프락시 서비스가 제공하지 못하는 서비스라고 하면 서비스가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이 인터넷망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이 A라는 사업장에서 A라는 고객사의 이 왼쪽에 있는 사업장과 오른쪽 밑에 있는 사업장 간에 통신을 할 수 있게, 사설망이 직접 IP가 통신할 수 있게 이렇게 터널링을 뚫을 수가 있어요. IP 터널링을.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잘 많이 들어보시고 잘 아시는 IPsec VPN 같은 터널링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이 어떤 장비를 두고 이 장비가 가지고 있는 공인 IP와 이 반대편에 있는 장비가 가지고 있는 공인 IP, 인터넷 구간에서는 이 공인 IP로 통신을 해야 되니까 공인 IP끼리 통신을 하게끔 길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 실제 해당 지역의 사업장에서 가지고 있는 사설 IP와 이 사설 IP 간에 그 해당 공인 IP가 만든 일종의 IP 터널을 통해서 통신을 하는 컨셉이 IPsec L3 VPN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Virtual Private Network이죠. 실제로 공용망을 이용해서 웬 서비스를 제공하긴 하지만 마치 내가 가진 프라이빗 네트워크의 특징들, 사설 IP끼리 통신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주는데, 여기서 이제 보안도 가능해요. 이 IPsec 같은 경우는 이 시큐리티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구간상 퍼블릭상에서는
인크립션 형태나 암호화 기술을 이용해서 나의 데이터가 상대방이 볼 수 없게끔, 그 다음에 내가 누구랑 통신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인지하게끔, 그 다음에 내가 보내는 데이터가 바뀌지 않았다는 게 무결성이 검증이 되는 형태로 이 퍼블릭 구간에서 서비스가 제공 가능하고요. 대신 사설망 중에 이제 전용 개념, 이 밴드위스를 이용한다거나 경로가 특정이 돼서 문제가 생기면 팔로우이 가능한다거나, 그 다음에 RTT에 대한 부분들, 이 경로를 타는 거에 따라서 RTT가 결정이 될 텐데, 이 RTT에 대한 부분들의 보장을 받을 수는 없어요. 이 퍼블릭망의 특징을 그대로 그거는 따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왜냐면 이 VPN 장비가 가지고 있는 공인 IP와 아까 이 상대 쪽에 있는 VPN 장비가 가지고 있는 공인 IP 간의 통신하는 루트에 대한 결정은 똑같은 거죠. 예. 특정할 수가 없고 품질을 보장받을 수도 없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사설망을 프라이빗 네트워크를 이 퍼블릭망을 이용해서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IPsec VPN과 같은 터널링 프로토콜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신 사업자들 피지컬 이 팝을 가지고 망을 사전에 꾸며놓고 이제 이런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웬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 사업자들은 이런 사설망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퍼블릭망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제 퍼블릭망을 제공할 수 있는 ISP의 서비스 특징도 모두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여기까지 일단 오늘 정리를 하는데, 사설망과 공중망에 대한 개념, 특히 이제 기업 네트워크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설망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얼마 이제 주로 이제 네트워크 하신 분들이 이제 장비나 어떤 솔루션 기반으로 이제 이 업계를 시작하신 분들이 많고, 그 기능과 어떤 특징들, 그다음에 가장 기본적인 뭐 통신한 프로토콜들은 잘 이해를 하시는데, 왼쪽 같은 경우는 웬 서비스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어떤 기업 관점에서 고민을 하시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면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아요, 사실. 예. 그래서 인터넷 통하면 다 통신되는 거 아니야? 뭐가 문제지? 뭐 이런 분들이 꽤 있어요, 지금도. 근데 이제 아까 같은 이런 특징들, 기업의 데이터가 상호 사업장에 있는 디바이스들 간에 통신을 해서 보장이 돼야 된다거나, 뭐 보안상의 이슈가 없어야 된다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니즈가 있다라고 하면 이런 사설망에 대한 컨셉을 이해를 하시고 이제 웬 서비스를 제공을 받거나 구성을 하는 형태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두 번째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